더 기가 막힌 거는 류일인 방심위원장이 가족 지인 예. 동원해서 청부 민원 제기했다. 예. 이거 있었잖아요. 예, 의혹 맞아요. 제기. 이걸 다룬 지난달 29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안건이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네. 안건을 포함시킨 이유가 네. 근데 지금 방심위원장이면은 이거 제척해야 되는 사유 아니야? 이해 충돌이잖아, 사실은. 맞아요. 근데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더딘 데 비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제보자를 찾는 수사는 빠르다는 내용이 이게 왜곡이다. 그래서 지금 심의 대상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을 왜곡했다. 그런 보도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거군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네요, 우리가. 참 예, MBC 정말. 관련해서 저희가 또 한번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취소. 마지막 취소입니다. 마지막 취소 한번 볼까요? 우리 윤 대통령이 그 사교육 카르텔을 얘기하시면서 킬러 문항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지난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킬러 문항 없애겠다고 큰 난리를 폈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카르텔 얘기할 때 논리가 뭐예요? 사교육을 학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사교육비를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킬러 문항 때문에. 그래서 그 중킬러 문항을 만들겠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중킬러 문항을 만들어서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모평이나 이런데. 그래서 킬러 문항은 폐지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 예. 사교육비가 줄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네. 그 학교 교육만으로 돼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사실 김성환 평론가 위원장님이나 저 같은 이제 잔챙이들도 사교육비가 안 줄 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굳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순진하게 그걸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교육비가 줄겠구나. 그렇지. 과연 그랬는가? 네. 이 문제를 보자는 거죠. 이제 신문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한번 예. 보시겠습니다. 이제 신문들이 동아일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에 사교육비 줄인다더니 작년 27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요? 그 밑에 오. 킬러, 예. 배제 이렇게 네 글자가 들어가 있죠. 다른 신문도 보여드릴게요. 예, 경향 일면입니다. 사교육비 역대 최대 1인당 월 평균 43만 원. 네. 또 한국 이면 킬러 문항 없애도 고교 사교육비 5천억 늘었다.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부 통계청이 발표한 그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해 사교육비가 2022년 약 26조 원보다 4.5%가 늘어났어요. 예. 사교육 참여 학생 비율도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오른 78.5%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아이고. 특히 초중고생 중에 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8.2%로 초등학생은 4.3, 중학생 1%보다 크게 높았다. 학년별로 고3 사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고1, 2보다 높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의 한 고교 국어 교사의 말을 인용해 놨는데 예. 킬러 문항 배제 등 수능 출제 기조가 지난해 6월부터 급반하면서 불안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예견됐던 일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따로 네. 저희가 뭐 딱 콕 집어가지고 어느 신문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문에서도 다 이 내용들을 사설로도 비판하고 있어요. 예. 비판한 걸 보면 지금 이게 일반 사교육비만 들어간 게 아니라 예. N수생 사교육비가 또 있잖아요. 네네. 그럼 빠진 숫자라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군요. 동아일보 같으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N수생 학원비 3조 빼고도 작년 사교육비 27조 역대 최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N수생들이 쓰는 비용까지 이제 합치면 더 많을 거다 이런 거고 여기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특이한 요 대목이 한 해 27조 원이면 삼성전자 연구개발비 가로 열고 28조 원과 맞먹는 수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 N수생이 쓴 학원비가 빠져 있는 데다가 지난해의 경우 의대 열풍에 킬러 문항 빠진 물수능 기대감까지 더해져 N수생 비중이 35.5%까지 치솟았다. 이 점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네. N수생 17만 명이 재수학원에 쓴 학원비가 3조 원으로 추산이 된다. 의대 2,000명 증원 효과로 N수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N수생도 N수생인데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냐. 이게 무슨 뭐 킬러 문항이라고 킬러 문항을 없애면 사교육비가 늘어난다. 아, 또 사교육비가 또 늘어났어. 그럼 입시 제도를 조금 또 손봐볼까?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예. 이거를 지적하는 이 사설도 있어요.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킬러 문항 배제에도 사교육비 또 최대, 단선적 접근 한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목이 이런데 수능 킬러 문항 배제와 같은 단선적인 조치로는 사교육공화국 극복할 수 없음 보여준다.
공교육 불신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 같은 사교육 확장의 근본 원인부터 돌아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제한된 상황에서 교육과 입시가 스펙 쌓기 일종으로 전락한 이유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의대 강풍이 보여주듯 평생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직종을 얻기 위한 과열 경쟁이 결국 사교육 공학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승자 독식을 완화시키는 일자리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네. 경향신문 사설 네. 제목이 사교육비 또 신기록 윤 대통령 공약 공연불 책임 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 물어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사교육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의과대학 정원 확대,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 존치 결정 등에 따른 대입, 고입 사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네. 반면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는 정부 공원과 달리 일선학교 참여가 저조하고 유아, 공교육 강화 등을 위한 유보 통합은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공약이 형해화되고 경솔한 발언이 입시 혼란을 불러 사교육 수요를 촉발한 것을 사과하고 사교육 감축에 실패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 경질할까요?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근데 댓글에서도 네. 굉장히 분노를 표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선님께서는 여기에 의대 증원 사교육비 천정부지겠네요 하셨고요. 피오니님께서 고물가의 사교육비까지 죽어라 하네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교육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바깥 다 뒤집어져가지고 올해 아마 더 훨씬 N수생들 더 늘어날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예. 경향신문 사설 마지막 문가 하나만 제가 또 덜거해드릴게요. 네. 윤 대통령이 요즘 지방 돌며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있지만 교육이야말로 민생의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공약이 형해화되고 경솔한 발언이 입시 혼란을 제가 불러. 읽었어요. 아 거기. 그런가요? 다시 네. 한번. 죄송해요. 그리고 또 예. 이 얘기를 붙이려고 이걸 일부러 네, 읽으려고 했던 중요해서요. 건데 예. 조선일보가 이걸 어떻게 보도했을까를 보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네. 다른 데는 일면에서 다루고 종합면에서 다루고 사회면에서 사설에서 다뤘는데 네. 조선은 사교육비 기사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진짜 조그만하게 사교육비서 요거 하나 들어갔어요. 요거. 이거 14면이죠. 그래서 제가 요거 오늘 저희가 궁금했어. 확대시킨 거죠. 확대. 네, 한쪽에 처박아 놓은 거야. 우리 예. 흔히들 처박아 놨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에 킬러라는 말이 들어갔을까를 제가 몇 번을 읽으면서 찾아왔어. 킬러 있어요? 킬자도 없어. 학생 수가 줄었대요. 학생 수가 줄었는데도 늘어나서 신기하다 뭐 이런 지금 시선이. 오히려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줄었다고 칭찬하고 있어. 기사. 그럼 외부 요인은 모르겠고 이제 학부모들의 뭐 어떤 잘못된 열정 때문인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저 기사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뭐 임종섭 얘기, 이종섭 얘기는 출금했는데 다시 들어와서 조사받을 거라고 일면에다 쓰고 막 네. 한 바닥씩 써가지고 하면서 국민들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 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책임을 눈꼽만침도 안 물어. 사실은 이게 실력낭이라고. 대통령 책임인 것이 교육 정책이라는 게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봐도 중학교 때부터 애들 다 고3을 다 그때의 입시 제도를 보고서 그걸 준비를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집으면 당연히 사교육비가 더 들죠. 우리 공정한 조선일보는 내일 아마 기사를 크게 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한겨레신문 8면 한번 보여드리고 마칠까요? 오늘 네. 시간 많이 지나가지고요. 한겨레신문 8면 한 면을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예. 국밥 하나로 붓기. 예, 자취생들 고물가에 끼니 때우기 고민. 아이고. 국밥 하나로 나눠가지고 처음에 한번 먹고 또 이따가 다른 반찬이랑 해서 한 끼 더 먹고. 그러니까 국이 있으면 그러는군요. 국이 있으면 밥을 한 번 더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 자기 얘기 같은 왠지 짠하게 얘기를 해. 저 집 근처 맛있어서 두 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집 근처에 2인분에 시키면 예. 2만 원짜리 제육볶음을 시켜서 예. 3끼 4끼 먹습니다. 네. 소설가 이해수 씨가 예전에 음. 라면 하나로 일주일 살았다고. 스품을 타고 그다음에 라면 뽀개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 좀 우리 젊은이들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근데 대통령은 맨날 카르텔 잡겠다고 어디서 듣고 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회에 일으키는 혼란 이거 어떻게 방치해야 되는가. 맞습니다. 정치가 한숨이 정말 나오네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고생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